TV 뉴스 버니! 치키 바로- 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 제가 부끄러워서 안경을 못 벗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쓰니까 네. 와이프가 저팔계랑 똑같다고.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저팔계 있거든요. 어떻게 치키 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 부인께서 정확하시네요. 네네. 역시 기자의 아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TV 뉴스 여러분들 보기 답답하실 텐데 저희가 그래서 대신 봐드렸습니다. 네, 뉴스 데스크부터 빠른 속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률이 4.6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제가 봤더니 평상시에 편집수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청와대 지금 한라인마저 끊긴 상황이거든요. 네,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의 파트너십에서 네. 다시 과거 냉전 시야의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는 현장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죠. 근데 이미 국민들이 아는 내용이야. 하루 종일 다 포탈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웠죠. 네, 네. 톱의 어떤 그 긴장감은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요 정도 톤, 사실은 뭐 저희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이제 북쪽에서 공세적으로 그렇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여정 씨가 피곤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너희들 지금 최고 존엄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와 달리 전체주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인데 최고 존엄을 이렇게 비방하고 욕설하는 그런 4월 27일 청와대 판문점에서 있었던 네. 합의 내용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네. 대북 뭐 스피커 방송이라든가 불은 전단 삐라 이런 거 안 하기로 해놓고 이거는 장난치는 거냐 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화가 난 거야. 자,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 정부가 빨리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사실 촉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을 못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이유든 네.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미국과의 상당히 전문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델리케이트한 아주 복잡단한 미묘한 이해관계가 있어요. 네. 지금 뭐 방위 분담 논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G7도 해야 되고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또 경제 협력 뭐 이런 많은 이슈들 가운데서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할 수 있는 이른바 미국과의 한국과의 엇박자 네.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언론들이 사실은 이제는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 진보 진영의 언론이라면 왜 약속 이행 안 하고 미국에 끌려가고 눈치 보느냐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북한이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돼? 북한이 하는 말을 우리나라 언론이 하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친북 언론 같고 애매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적어도 공중파라면 요 정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는 안 된다. 전향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라는 수준의 이른바 이제 정부를 추동하는 그런 기사거든요. 두 번째 기사가. 네네.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사가 없어. 예. 이를테면 이런 기사를 써줘야 돼요. 비스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전문 매체인데 요런 정도로 써줘야 됩니다. 대통령 참모들이 문제다. 정세현 전 장관 네. 요런 양반을 출연시켜서 네. 요 얘기를 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 참모들 대표적으로 통일부 장관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경래 최강 시사에. 근데 이동을 할 때 이제 저걸 들었는데 저는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진짜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은 의지가 있는데 참모들이
주저하고 있다. 이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심각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남북의 평화 시기가 20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난, 취업난, 여러 가지 투자처 확보 등의 경제적인 돌파구는 통일해서 또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스뉴스처럼 이렇게 기사를 써줘야 돼요. 정세현 장관 워딩으로 대통령 참모들이 문제다라고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긍정적인 역할인 것이죠. 근데 뉴스데스크에서 그나마 전향적 제안이 필요하다라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뭐 MBC 뉴스데스크에서 요거 하나 K 방역이 없었다면 3,800만 명. 10명 중에 7명이야. 이건 대한민국 절대 다수가 그렇죠. 감염됐을 것이다. 이게 그냥 평가가 아니라 네이처 유명 국제학술지잖아요. 네네네. 네이처에서 캘리포니아 UC 버클리 연구진이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네. 캘리포니아 주립대죠. 버클리에서. 여기서 쓴 네이처 발 논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특히 대구에서 대규모로 터져 나왔을 때 네. 너무 잘했다. 대구 사태가 터져 나왔을 때 너무 잘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네. 그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눈에 갔고 예.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기사가 없었다. 너무나 좀 기계적 중립에 그친 보도였다. 네. KBS 어떻게 보셨어요? KBS는 어제 뭐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예. 시청률은 나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비해서. 네네네. 퀴시트 보겠습니다. KBS 다운 어떤 KBS도 남북 통신선 차단으로 왔네요. 그쵸. 워낙에 뭐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신중한 그런 자세로 리포트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상호 선배가 얘기한 조금 정부의 어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제안을 뭐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보도는 힘들고요. 제가 아는 KBS 분위기에서 그런 리포트를 기대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평이한 수준의 어떤 리포트였습니다. 큰일이네. 지금 청와대 정세현 장관의 지적대로 청와대 참모들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관련 네. 참모들이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면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만큼 이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예, 의지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가 참모들에 의해서 이행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북한이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알죠.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지. 이걸 또 근데 북한 입장에서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강하게 나온 배경이 그러니까 체제 내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체제 내적으로도 변화가 없으니까. 네. 그동안 자기들 계속 기다리려고 해서 기다린 거거든. 예. 경제적으로 핵 가지고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북한의 기조였는데 네. 그래서 좀 먹고 살기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통제 제재는 유지가 되고 네.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약속 지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런 게 정세현 전 장관처럼 참모들이 대통령의 장막, 인해 장막이 되고 있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근데 그걸 언론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언론이 이를테면 비스뉴스 같은
작은 인터넷 매체에서만 거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 네. 정세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통령 참모들 문제다. 경질하든가, 네. 아니면 똑바로 하도록 해라. 실제로 JTBC에서 정세현 장관을 어제 출연시켰어요. 했었죠. 저는 요거를 칭찬해 주려고 사실은 네. 집어놨는데 네. 정세현 장관이 그 얘기를 안 했어. 김경래 최강 시사에서는 했는데. 여기서는 안 했어. 아. 앵커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하. 이를테면 지금 뭐 그 전 단계에서 그런 인터뷰가 나왔으면 네. 참모 책임론을 제기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물어봤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물었어. 그냥 돌파구 계기는 없을까요?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그냥 원칙적인 얘기 하시고 나와버렸어. 손석희 불러서 대표라면 물어봤을. 당연히 물어봤죠. 그러니까 비스뉴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어제 아침 10시 25분에 이 기사가 떴거든요. 네네네. 어제 아침에 기사가 떴으면 JTBC 밤에 불렀잖아. 그러면은 정세현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를 모니터를 해서 저건 100% 모니터가 당연히 되죠. 당연히 물어봐야죠. 네. 좀 뭐 참모들 문제라고 했는데 경질서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서 뭔가 좀 공격적인 언사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네. 한 걸음 더 들어가지 못했군요. 못 들어갔습니다. 아, 백스텝을 밟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KBS 뭐 보도의 문제점을 하나 뭐 지적하신다고? KBS의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KBS와 SBS 모두 둘 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어제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판단했던 사안 가운데 하나가 대구시의 조처였습니다. 대구시 드론 행사. 아까 제가 그 경향신문 아까 그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가져온 이유가 드론쇼 할 때냐 대구 의료진 격려 행사를 취소했다. 대구시가 이 드론쇼를 하려고 했대요. 이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대구시의 그 공공의료 노조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의료진들은 이게 의료진 쪽에서 나온 성명서 가운데 하나예요. 기사 잠깐 보시면 네. 요 경향신문 이 기사를 보시면은 여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 대규모 행사 취소하라. 라고 했고 지금은 필요한 건 드론쇼가 아니라 지역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방안부터 제시하라. 이거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제대로 거예요. 안 주고 있고요. 네. 더더군다나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네. 어제 코로나19 긴급 생계 자금을 대구시 공무원들이 부정수령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직원 모두 3,928명, 총 액수 25억.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의료진들한테 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주지 않고 네. 지네 공무원들이 먼저 챙긴 거예요. 공무원들이 저는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거 철저하게 따지거든요. 자기 통장에 꽂혔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알지. 토해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사안이 대구에서 발생을 했는데 대구시를 그리고 이 사안을 KBS하고 SBS가 메인 뉴스에서 안 썼어. 넘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심각한 사안을 저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뉴스를 봤어요. 근데 없더라고. 근데 요새 우리가 대구 MBC가 잘하고 있잖아요. 전투를 벌이고 있죠. 칼기 미얀마 해변에서 칼기도 찾아내고 대구시하고도 잘못한 거 막 조지니까 권영진 시장이 막 그 대구 MBC 보도국장이 김태호라고 제 친구입니다. 네네. 네. 그렇다고요. 자, 대구가 잘해요. 그래서 대구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네. 여기 박재형 기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교육청 출입하면서 동시에 대구 경북
경찰 기자네. 경찰도 하고 교육청도 하고. 네. 이 박재영 기자, 고생 많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역시 기사를 썼네. 이게 이제 MBC 뉴스 데스크 아닙니까? MBC는 대구 MBC 지역 네트워크에서 리포트를 딱 해놓으니까 네. 그거를 딱 이렇게 발제를 합니다. 그렇죠. 서울의 전국 부장이 네. 저거 우리 뉴스데스크에다 심자 그러면 쭉 가지고 와요. 그러면 로컬 아래에 있던 뉴스가 이렇게 쭉 위로 올라와서 전국 방송 네. 채널로 올라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구시 공무원 4,000명이 긴급 생계자금을 꿀꺽한 내용을 전국 방송에서 보도를 했어요. MBC. 네. 그러니까 MBC와 최근에 다른 KS 공중파의 강력한 차별점이 바로 이 네트워크, 강한 네트워크에 의한 리포팅이라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어제 그 방역복 얼마나 더워요. 그 인천인가? 그 간호사분 쓰러지셨잖아요. 네. 몇 분 쓰러지신 거랑 그 다음에 저 심각한 대구에서 의료진들이 그 고생을 했는데 정작 대구시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저런 부당 수령을 하고 있는 근데 수당은 제대로 안 주고 저 같으면 이걸 블로그로 엮었어요. 뭐 하고 있냐 지금. 너무 좋지. 대구 케이스, 네. 인천 케이스. 네. 엮어가지고 좀 굉장히 문제제기를 세게 했을 것 같아요. 의제화시키면서. 근데 KBS, SBS는 아예 리포터를 안 하고 좀 이게 아쉽더라고요. 너무 아쉽다. 네. 사실은 이 뉴스 편집자는 항상 어떻게 하면 블록을 튼튼하게 만들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에서 의료진들 정작 급한 수당은 안 주고 지네가 챙겨 먹었어. 네. 거기다가 인천에서 여름철에 그렇게 더운데 예산이 안 나와가지고 냉방기구도 없고 기존에 입던 옷을 입으니까 너무 더운 거야.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쓰러지셨어. 네. 야, 이거는 더구나 이게 앞으로 추경 예산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딱 지적해줘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돼? 아까 MBC에서 보도했던 거. 그렇죠. 네이처지에 따르면 대구에서 대확산됐을 때 제대로 K방역. 우리 의료진이 K방역 안 했으면 전국민 10명 중에 7명, 3,800명이 800만 명. 죄송합니다. 네. 어이구, 3,800명도 많은데 3,800만 명이 감염됐을 거다. 이거 딱 하면 뜨거라. 야, 이분들 아니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어? 이러면서 어떤 정책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블록을 딱 형성을 하면 블로그 해서 올려야지. 위로. 정말 대구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런 면에서 KBS로 민동기 국장이 보도 국장은 하지 말고 편집만 할 수 있는 권한을 딱 일주일만. 저 그러면 한 달? 아니 진짜 만약에 저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은 KBS 뉴스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민동기 국장한테 보도국장을 시키지 말고 편집회의를 주재하고 편집 순서를 정할 수만 있도록. 그게 보도국장인가? 대신에 쌍욕을 하겠죠. KBS 안팎에서 쌍욕을 하겠죠. 누구야? 그러면 또 갈면 되지. 그리고 또 다른 놈 넣고 그렇게 해서 지들은 욕하더라도 국민들이 박수 칠 수 있는 방송을 한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KBS는 살 수 있을 거예요. 태극기 부대가 여의도로 몰려오겠군요. 그건 내가 막아줄게. 여하튼 그만큼 좀 이제는 국민들 관점에서 열린 시각으로 좀 뉴스 편집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가 SBS 시청률이 이제는 뭐 평이합니다. 평이에요. SBS까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도 공중파입니다. 그럼요. 아까워요 버리기는. 네. 혹시 주술 뉴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없는 걸로. 자, 오늘도 이렇게 뉴스 살펴봤는데 뉴스 봤니? 저는 뭐 칭찬한다면은 그래도 JTBC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나왔다. 네. 해서 뭔가 뭐 참모들에 대한 인책이라든가 책임론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한반도의 적대적 대치 상황으로의
후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인터뷰는 그나마 주목할 만했다. 네.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TV 뉴스를 픽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아까 그 MBC 대구시 관련한 그 리포트 한 거 하고요. 대구 리포트. 네네. 그다음에 JTBC가 또 그 대구 리포트를 또 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칭찬하고 싶은데 사실 뭐 이겁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제는 솔직히 부족했다. 전반적으로 좀 제 기준에서는 다 좋습니다. 원래 우리 뭐 네티즌들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박재영 기자 대구 MBC에서 대구시 공무원들 4,000명이 긴급 생계자금 꿀꺽한 거를 지방에서 지방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대구에서 네. 취재를 해서 전국 방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 발빠르게 취재해서 보도한 박재영 기자. 진짜 에게 공을 돌리는 걸로. 대구 MBC는 박수 한번 쳐드리고 진짜로. 요즘 너무 잘합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네. 사실 우리가 서울에서 대구 MBC를 관심을 계속 가지고 박수 쳐줘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 저희 고발뉴스 사카사카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 MBC 한번 검색해서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좀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대구 MBC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태우 취재부장, 이제 군대 동기이자 입사 동기. 키는 멀대같이 큰데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대구시장이 그동안 안 보였다. 한때 졸도했잖아. 헐리우드. 네네네. 헐리우드 졸도하고 안 보였다라는 취지로 그냥 앵커 멘트로 비판을 했어. 네. 안 보였다고. 그랬더니 대구시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렇죠. 네. 보였는데 왜 안 보였다고 그러냐. 사실은 나와서 이랬다. 네. 근데 언론에 안 보였다. 아니 근데요. 라고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 안 근데 보였다. 그걸로 공격을 했어. 안 보였다는 기사가 그 앵커 브리핑만 한 게 아니고요. 네. 기사 검색을 해보면 안 보였다는 기사가 많아요. 왜 그 언론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거냐고요. 대구 MBC에 대해서 시범 케이스로 조진 거예요. 대구시에서. 네. 대구시에서만 자기들이 미디어 관리를 하면 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구를 외롭게 만들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